제3자가 나오는 파트가 있잖아요. 그럼 제3자라는 테마를 가지고 전체적인 범위 안에서 제3자만 정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선의가 많이 나오죠, 우리 처음에. 선의가 나오는 그 부분들을 또 따로 엮어서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예. 아니면은 뭐 또 뭐 있더라. 많았는데 기억이 안 나. 예, 자료가 나갑니다. 예. 그리고 특강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말에 따로 시간을 내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자료로 수업을 할 겁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거를 이 특강을 내가 뭐 듣지 않는다고 해서 뭐 내가 불합격하는,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이제 시간을 따로 내서 오시는 분들께는 이제 후회 없는 시간을 선사해드리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5점 이상일 것 같습니다. 예. 5점 이상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전까지 정규 수업에서 이렇게 진도에 맞춰서 수업했던 거랑은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좀 다른 느낌으로 좀 정리가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54페이지고요. 자, 5번 시효의 완성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에 시효 취득자가 시효를 완성하죠. 자, 시효를 완성했다는 것은 20년간의 자주, 평온, 공연한 점유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20년간의 시효를 완성했다고 해서 곧바로 소유자가 되냐? 그건 아니죠. 일단은 등기 청구권 취득하는 거죠. 그리고 이 등기 청구권 행사를 해가지고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단락도 마찬가지죠.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되었더라도 결국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다. 자, 3번입니다. 부동산에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런 거 들어와도 취득 시효가 중단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거는 뭐 시효 완성자 입장에선 남일이죠. 자, 갑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지금 자주,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하고 있어요. 점유를 뭐 한 13년째 점유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계속해서 점유를 하면서 을이 이 시효를 완성해 나가고 점유 취득 시효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 그래서 이제 시간이 더 흘러서 20년이 되면 결국 시효가 완성되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갑한테 받을 돈 있는 어떤 채권자가 갑을 상대로 해서 너 왜 돈 안 갚냐? 너 왜 돈 안 갚냐라고 하면서 압류나 가압류를 들어갔다. 그럼 다른 채권자가 부동산에다가 이렇게 압류를 들어갔다고 해서 진행되던 시효가 중단이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단되지 않습니다. 압류가 들어와도 시효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 지문이고요. 자, 4번입니다. 취득 시효가 완성돼서 등기 청구권 생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 같은 경우는 소유자하고 시효 완성자 사이에서 어떤 계약 관계가 성립된 건 아니죠. 그죠? 계약을 해서 점유하는 거예요. 그냥 점유하는 거예요. 그냥 점유하는 거죠. 계약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보죠. 6번 등기 청구권입니다. 자, 등기 청구권, 시효 완성자가 취득하게 되는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죠. 이게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거는 소멸시효, 진행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진행하죠. 몇 년 방치하면 없어지죠. 10년 방치하면 없어져요. 그러나 1번 단락 점유가 계속돼요.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적극적 권리 행사 중이라는 거죠. 이 경우는 이 등기 청구권 10년이 경과해도 안 없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시효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2번입니다. 시효 취득자가 제3자한테다가 목적물 처분하고 점유를 상실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다가 점유를 갖다 넘겨버렸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거죠. 진행한다는 거죠. 얘가 시효를 완성했다는 거죠. 자, 갑이 소유하던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20년을 채워가지고 시효를 완성시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효를 완성시켰으니까 일단 뭐를 취득하죠? 등기 청구권. 을은 시효 완성을 통해서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라. 그리고 여기서 을이 취득한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원칙적으로 봤을 때 소멸 시효가 진행한다는 거죠. 10년 방치하면 저거 없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을이 계속해서 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적극적 권리 행사 중이죠. 그렇게 점유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등기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진행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근데 이렇게 시효를 완성시킨 후에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을이 매매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아직 소유자가 아니지만 뭐 좀 이따가 소유자 될 거니까 일단 매매 계약을 했고 당장에 등기를 넘겨줄 수 없으니까 점유를 넘겨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3자한테다가 이렇게 점유를 승계시키게 되면은 을은 결국 점유가 상실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요, 진행하지 않는다고요? 이러면 진행한다는 거죠. 그죠? 네, 점유 상실로 인해서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자, 그리고 3번 단락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무효였던 겁니다. 그러면 등기가 무효라는 거는 그 명의자가 소유자라는 거예요? 소유자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죠.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갑이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었던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던 상태에서 을이 시효를 완성시켜서 등기 청구권 취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등기 청구권 상대방은 시효가 완성되는 그때 그 당시에 소유자가 상대방이죠. 자, 근데 을이 이렇게 20년을 채운 후에 등기 청구권 행사를 했더니 이 등기가 무효라고 갑이 주장합니다. 그렇다는 건 갑은 그저 명의자에 불과할 뿐 소유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럼 소유자 어딨냐? 따로 있죠. 따로 소유자가 계시는 거죠. 이렇게. 어떤 부동산의 소유자하고 명의자하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죠. 갑하고 병하고 예를 들어서 통정어휘 표시했어요. 가장매매 통정어휘 표시했으면은 여전히 물권 변동이 되지 않고 명의만 옮겨놓은 그런 상태가 되었겠죠. 그럼 여기서 을의 이 등기 청구권은 그 상대방이 시효가 완성된 그때 그 당시 명의자가 상대방이라고요? 소유자가 상대방이라고요? 소유자가 상대방이다. 이게 등기 청구권 상대방이거든요. 을이 20년을 채웠던 그때 그 당시에 갑은 그저 명의자일 뿐이고 실제 소유자 병이었던 거죠. 그럼 누구한테 등기 청구권 행사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병한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죠? 병이 상대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존 등기가 무효였기 때문에 그 명의자는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고 있는 등기 청구권의 요 사람은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소유자가 상대방이어야 된다라는 지문입니다. 그럼 절차적인 거긴 한데 을의 등기 청구권이 병을 향해야 되죠. 근데 병 명의로 지금 등기 안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럼 이전 등기 청구 못 한단 말이에요. 을이 병한테다가 이전시켜줘.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은 절차적으로 안 맞아요. 현재 병명이라서요, 병명이 아니라서요. 병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명의를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병을 대위해요. 병을 대위해서 요 등기를 말소시켜요. 말소 등기 청구. 현재 소유자가 병이라서 병이 명의를 회복하려면은 병이 갑한테다가 말소 등기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병이 말소 등기 청구해요. 병이 시간 끌어요. 시간 끌겠죠. 그럼 을이 어떻게 해야 된다? 대위에서 말소 청구 들어간다. 그럼 말소가 되겠죠. 그럼 명의가 병한테 회복돼요. 그럼 이제 병한테 이전 등기 청구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등기 청구권 2번 행사하셔야 돼요. 대위 말소 청구 한번 들어가고 명의를 회복시킨 다음에 이전 등기 청구 들어가야 됩니다. 자, 7번 내려갑니다. 목적물 처분입니다. 대부분 시효가 완성되면 이 소유자들이 부동산 뺏기기 싫으니까 이 부동산을 다른 데다 갖다 팔아버리죠. 자, 근데 지금 2가지로 일단 쪼개져 있죠. 첫 번째 과료 같은 경우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처분했던 것이고, 2번째 같은 경우는 시효 완성 후에 처분됐던 경우입니다. 자, 먼저 완성 전 처분입니다. 동그라미 1번 시효가 진행되던 중 목적 부동산이 전전양도가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시효가 완성됐다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양도되었던 게 먼저예요? 시효가 완성되었던 게 먼저예요? 뭐가 시간 순서상 먼저죠? 예? 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 양도 먼저, 시효 완성 먼저. 양도가 먼저잖아요. 소유자가 먼저 바뀌었고, 그리고 나서 20년을 채웠죠. 그러면 최종 그 소유자가 상대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부동산 소유자인 상태고 을이 이 상태에서 자주 평온 공연하게 뭐 한 15년 점유를 한 거죠. 그럼 아직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다가 소유자가 바뀔 수 있어요. 그죠? 병으로 바뀌었네. 병으로 바뀌고 나서 또 뭐 한 3년 흘렀죠. 아직도 완성 안 됐죠? 근데 전전양도니까 또 바뀐 거죠. 자, 병에서 또 바뀌고요. 요렇게 된 다음에 2년이 더 채워져. 그럼 결국 그 긴 기간 동안 소유자가 2번 바뀔 동안 을은 결국에 시효를 완성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시효 완성되는 그 시점, 20년을 채웠던 그 시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등기 청구권 상대방이 결정되는 거죠.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은 시효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라고 해요. 그럼 이 사례에서 20년을 채웠던 그 당시 소유자 누구였어요? 정이었죠. 그럼 정 상대로 취득을 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서 정한테다가 주장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 좀 요지문에서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2번 시효가 완성된 후 이전 등기가 되기 전에 제3자 앞으로 등기가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제3자한테로 이전 등기가 된 게 먼저예요? 20년 채운 게 먼저예요? 20년 채운 게 먼저죠. 20년 다 채웠는데 이미 등기 청구권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럼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3번도 같은 맥락입니다.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된 후입니다. 20년을 채웠고 이때 원소유자가 이 부동산에다가 둘째 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거죠. 이때 근저당은 안 없어져. 자,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 여기서 을이 20년을 채웁니다. 그러면 갑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일 그때 그 당시에 을이 20년을 채웠기 때문에 을은 일단 등기 청구권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을이 가지게 되는 등기 청구권 상대방은 갑인 거죠. 갑을 상대로 이미 먼저 취득했고 상대방이 딱 확정된 거예요. 이미 임자가 딱 정해진 거죠. 근데 이후에 갑이 팔아버리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버리냐,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서는 병한테다가 대항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순서가 다릅니다. 요 왼쪽에서 봤던 건
시효 완성 먼저, 양도가 먼저. 양도가 먼저였죠. 정이 소유자가 먼저 됐고, 그리고 나서 결국 20년이 채워진 거죠. 그럼 차라리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바뀐 후 완성이 되면 그 사람한테다가 등기 청구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시효가 완성이 먼저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소유자 바뀌어버렸다. 그럼 병한테다가는 대항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갑이 병한테다가 꼭 소유권 넘기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근저당 설정했다는 거죠. 대출을 땡겼다는 거죠. 그럼 어쨌든 간 을은 어쨌든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기 때문에 갑한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기를 하면, 자, 시효 완성자가 등기를 하게 되면 결국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갑이 팔았으니까요. 갑이 대출받은 거니까요. 대출받은 거니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없어진다고요? 안 없어진다고요? 안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시효 완성자가 너 왜 안 없어지냐? 변제하는, 대위 변제. 갑이 빌린 돈이긴 하지만 이거를 변제해가지고 근저당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을이 변제했던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변제한 거라는 거죠. 자기가 부동산을 온전히 가지고 싶어서 변제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원소유자한테다가 구상권 행사. 구상권 행사 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되죠. 구상권 주장 못한다는 게 지금 바로 밑에 지문입니다. 일단 지금 동그라미 3번에서 봤던 내용은 시효가 완성이 되고 나서 원래 소유자가 근저당권 설정을 해놨다면 이 근저당은 소멸하지 않는 근저당이고, 그리고 4번 단락, 시효가 완성된 후 원소유자가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을 했고, 그리고 나서 등기 마친 시효 취득자가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거죠. 돈 다 갚았어요. 이때 원소유자한테다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즉 구상권 행사를 못한다는 지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5번하고 6번 있죠. 여기가 이제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명의신탁이 해지가 됐던 사건입니다. 기본적으로 명의신탁이 해지가 돼서 신탁자한테로 소유권이 회복돼 버린 상황입니다. 자, 일단 갑이 현재 부동산 소유자인 걸로 현재 명의는 되어 있어요. 명의는. 근데 알고 봤더니 갑은 진짜 찐 소유자가 아니라 얘는 그냥 수탁자였던 거죠. 자, 명의 수탁자였고, 알고 봤더니 갑은 과거에 다른 사람하고 명의신탁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병하고 명의신탁이 있었고, 병이 실제 소유자인 거죠. 신탁자. 그럼 이 부동산은 명의신탁 되어 있는 부동산이죠. 이런 부동산을 을이 20년 채워서 시효 완성했다. 일단 시효가 어쨌든 간 완성됐기 때문에 을은 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 물권적 청구권이라고요? 채권적 청구권이라고요? 채권적 청구권이고, 그렇다면 상대방이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상대방이냐는 거죠. 시효가 완성될 당시에 누가 상대방이다? 소유자. 소유자가 상대방이잖아. 누가 소유자냐? 일단 명의신탁 나오면 이거 유효예요, 무효예요? 명의신탁 무효잖아요. 명의신탁이 무효면 병하고 갑 중에서 깔끔하게 누가 소유자죠? 맞아요. 얘가 소유자예요. 얘가 소유자입니다. 얘가. 그럼 등기 청구권 상대방은 그냥 병 되는 거예요. 그럼 병한테 행사해서 부동산 갖고 오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요 사례 같은 경우는 명의신탁이 유효였던 사례. 명의신탁도 종중이나 배우자 종교단체 해당됐을 때는 예외적으로 유효잖아요. 그럼 명의신탁이 유효면은 누가 소유자냐는 거죠.
외부적 관계 속에서 소유자가 갑으로 되죠. 그럼 이 등기 청구권 상대방은 갑으로 고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한테 등기 청구권 행사해서 을이 소유자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근데 시간 순서가 명의신탁이 있었고 이후 을이 시효를 완성시켰고 갑을 상대로 등기 청구권 취득을 했는데 이후에 명의신탁했던 게 해지가 됐다. 명의신탁이 해지가 되고 그러면 수탁자 명의등기가 말소가 되고 명의가 신탁자한테로 회복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럼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을 입장에서. 그럼 여기서 을은 이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서 신탁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해 대항할 수 없는 거죠. 사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6번 단락 보세요. 자, 동그라미 6번 단락 보시면은 취득 시효가 완성된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수탁자에서 신탁자로 이전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명의신탁 해지가 됐다는 말이 나온 것 자체가 명의신탁 유효 전제입니다. 명의신탁이 유효였으니까 해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명의신탁이 무효였죠? 해지 안 돼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첫째 줄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수탁자에서 신탁자로 명의가 회복됐습니다. 라는 말 자체가 명의신탁에 뭐를 전제로 한다고요? 유효를 전제로 한다는 거죠. 그죠? 제 친구가 막 저한테 와서 막 울더라고요. 막 헤어졌다고 여자친구랑. 예? 여자친구 헤어졌다고 울더라고 친구가요. 헤어졌대요. 뭐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사귀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안 사귀었는데 헤어질 수 없는 거라고. 안 사귀었. 그죠? 유효였으니까 해지가 가능한 거죠. 해지가 이렇게. 근데 그 친구 놈이 제가 봤을 때 좀 미친놈인 게 뭐 이것저것 많이 사줬더라고요. 뭐 젠장 뭐 백도 사주고, 예? 옷도 사주고, 현금도 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거든요. 그러지 말아라. 세상에 믿을 사람 없고 더더욱 안 된다 이 상황. 예? 얘기를 했거든요. 친구가. 이 사단이 나버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친구한테 내가 전화해서 돌려달라고 할까? 물어봤거든요. 꺼지라 그러고 저는 울면서 꺼지라고. 네. 자, 그래서 자, 죄송한데 뭔 얘기가 될까? 자, 명의신탁이 해지가 됐다는 거 명의신탁 뭐를 전제로 한다고요? 유효 전제입니다. 유효 전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갑상대로 등기 청구권을 가졌는데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으니까 병한테 이제 주장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바꿔 말해서 그럼 병은요? 신탁자 병은 요 사례에서 을에게 자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는 거죠. 을이 병한테 대항 못할 뿐 병은 을한테 대항할 수 있죠. 여기서 병이 을한테 대항한다는 건 야 나가 이 말이죠. 가능하다는 거. 그게 지금 5번이에요. 5번은 시효기간 만료 후에 수탁자로부터 수탁자 갑으로부터 적법하게 이전 등기받은 신탁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좋습니다. 내려갑니다. 7번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 완성자가 있었는데 그 전에 이미 둘째 줄 가등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가등기가 본등기가 돼버린 거죠. 그럼 소유자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럼 주장 못하게 되겠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8번 등기 전 효과입니다. 자, 첫째 시효가 완성된 후에 점유자 명의로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 부동산 소유자가 점유자한테다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즉 사용료를 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사용료 달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소급효 때문에. 소급해서 소유자 된다. 처음에
이게 이제 20년간의 점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처음에 점유를 개시한 시점이겠죠. 점유 시작. 땅. 시작한 시점이 있겠죠. 그럼 이제 시간이 흐르고, 자, 시간이 흘러가지고 20년이 지나가지고 결국에 시효가 완성되잖아요. 시효가 완성된 후 소유자 되려면은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되죠. 등기를 마치면 소유자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등기를 하면 등기를 한 때부터 소유자예요? 개시 당시부터 소유자예요? 점유 개시 당시. 몇 년 전으로 돌아간다?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20년 전부터 나는 소유자였다. 이렇게 효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소급효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난 과거 20년간 내가 부동산을 사용했던 거는 남의 거 사용한 거, 내 거 사용한 거, 내 거 쓴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용료 내야 된다, 사용료 안 내도 된다. 안 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소유자는 이 점유자한테다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자, 2번 단락. 시효 완성으로 등기를 격려받은 자. 이 사람이 취득 시효 기간 중에 임대차를 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임대차로 빌려줬다는 거죠. 그럼 그동안에 임대료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임대료 받았던 거 배타내야 된다, 취득해도 된다. 취득해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때문에? 소급효 때문이죠. 사용료도 안 내도 되고 그간 취득했던 과실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임대료 같은 경우 원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9번 내려갑니다. 그럼 등기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되죠. 이때 그 취득의 모습은 원시 취득으로 봅니다. 최초로 취득한 것처럼. 자, 2번 단락. 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그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라는 겁니다. 등기한 때부터가 아니고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소유자가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등기부 취득 시효입니다. 자, 등기부 취득 시효 같은 경우는 요건이 좀 다르죠. 여기 같은 경우는 10년짜리죠. 그리고 자주 평온 공연 선의무 과실까지 필요하죠. 그런데 이 등기가 무효 등기여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죠? 갑이 처음에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었고요. 이런 상태에서 을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등기를 했다는 거예요. 위조해서 등기한 거니까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여기서 을은 10년 지나면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되냐? 안 되죠. 위조한 거니까 얘는 악의점유죠. 그리고 타주점유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을이 팔아 먹으면 얘기가 달라져. 병한테 넘겨버렸다. 그럼 어쨌든 간 위조 등기를 기초로 한 거를 이전받은 거기 때문에 여전히 등기 무효예요. 여전히 소유자가 갑인 거죠, 현재. 자, 그렇지만 이런 상태에서 병이 10년이 경과돼요. 그죠? 그리고 그냥 10년이 아니라 자주, 평온, 공연한 뿐만 아니라 선의, 무과실로 점유를 했던 거죠. 이렇게 10년을 채우게 되면은 등기부 취득 시효 요건 갖춘 거죠. 그럼 이제 등기가 유효가 되고 병은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제도를 등기부 취득 시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부 취득 시효의 등기는 꼭 유효로 시작돼야 된다, 무효로 시작돼도 된다. 네? 무효로 시작돼도 된다는 거죠, 지금. 자, 근데 무효도 무효 나름이죠. 2번 단락. 중복 등기 무효는 안 된다. 중복 등기 같은 경우는 이중 보존 등기 말하는 거죠. 애초에 등기부가 2개 개설돼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그리고 후등기 무효였다면 그런 경우는 등기부 취득시효를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동그라미 1번도요. 등기부 취득시효의 완성을 위해서는 점유자가 과실 없이 점유를 시작했어야 한다. 자, 그리고 좀 내려가 봅니다. 3번 단락에 점유자가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으로 시효 취득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지금 점유를 몇 년간 하신 거죠? 10년을 한 거죠. 근데 그 부동산 등기가 불법 말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소유권 상실하냐는 거죠. 불법 말소가 돼도 물권은 소멸돼요, 소멸이 안 돼요? 소멸이 안 되죠. 불법 말소가 돼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을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갑이 소유자였죠. 근데 을이 위조해서 등기 가져왔죠. 그럼 이거 불법 말소 시킨 거죠. 불법 말소. 불법으로 말소된 거니까 처음에 갑은 갖고 있었던 소유권을 상실당했어요? 상실당하지 않았어요? 상실당하지 않았죠. 그렇죠? 예, 등기는 효력의 존속요건 아니어서 불법 말소돼도 권리 안 없어지죠. 하지만 을이 병한테 넘겨버렸고 10년이 완성돼버리면 결국 병이 이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을 갖춰가지고 이 병이 여기서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갑은 소유권이 이제 상실되는 거죠. 그죠? 너 이제 소유권 완전 상실. 그럼 이제 병이 부동산 소유자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예? 위조해서 또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러니까 위조해서 제3자가 등기 가져갔으니까 병은 일단 소유권 상실당한다, 상실당하지 않는다. 상실 안 당한다는 거죠. 같은 논리죠. 같은 논리.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이 또 팔아넘기고 또 무한테 팔아가지고 얘가 또 10년 되면 10년. 그럼 등기부 취득시 완성이죠. 그럼 여기서 또 소유권 치다가 있고. 그러니까 10년 지나면 또 상실이겠지. 지나면 이렇게. 그죠? 근데 요 상태에서 일단 저 병이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10년 채워서 소유자가 됐고 그런 상태에서 등기 불법 말소가 돼도 역시 동등한 권리자로서 소유권 상실 당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취득시효 제도였습니다. 자, 다음 이제 페이지를 넘기셔가지고요. 진짜 57페이지 와보시면은 37번에 자, 선점, 그리고 발견, 그리고 부합이 나오죠. 선점이나 발견이나 부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뭐를 취득할 수 있다고요? 소유권을.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 전부 다. 그리고 법률 규정이에요. 매매로 취득하는 게 아니라 규정 따라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무주물의 선점이 되겠습니다. 무주물, 주인 없는 물건을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주인 없는 물건을 선점을 해서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는 건데 선점의 대상이 되는 건 동산이죠. 동그라미 2번에 무주에 부동산 나오죠. 부동산은 선점으로 소유권 취득을 한다, 못한다? 못해요, 못해. 부동산은 안 됩니다. 무주물인 부동산은 국유로 됩니다. 국유로. 선점 대상이 될 수 없다. 오른쪽 2번 매장물입니다. 파묻혀 있던 매장물 같은 경우는 발견자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동그라미 1번 단락은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이죠. 그러니까 요즘 남의 땅에서 매장물 발견된 거잖아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하고 발견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 절반씩 취득한다는 거죠. 만약에 쪼갤 수 없다면 공유하게 됩니다. 공유.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자, 내려갑니다. 3번 부합입니다. 부합이라는 건 합쳐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합쳐지면 다 부합이기 때문에 뭐 인공적으로 부합됐든 자연적으로 부합됐든 부합은 다 부합이죠. 자, 2번 단락입니다. 부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상실당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누군가는 부합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겠지만 누군가는 부합 때문에 소유권이 상실돼 버린다. 합쳐지. 일단 부합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부동산하고 동산이 부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물이 있을 때, 자, 건물이 갑 거예요.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갑이 소유하는 이 건물에 을이 임차인으로 들어왔죠. 임차인으로 들어와서 을이 건물에다가 변기를 설치합니다. 변기를 설치했죠. 그럼 변기가 설치가 딱 되면 그 변기는 쉽게 뜯을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뜯을 수 없죠? 그럼 이게 합쳐지는 거죠. 그럼 이 변기가 우리 집 갑오예요, 갑오. 네? 우리 집 갑오여서 소중한 물건이라고. 근데 부동산과 동산이 합쳐지게 되면 그 합쳐진 거는 부동산 소유자가 가져요? 동산 소유자가 가져요? 부동산 소유자가 가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갑 같은 경우는 부합을 통해서 변기를 취득했죠. 갑은 변기 취득했죠. 근데 을은 변기 소유권이 어떻게 됐어요? 상실됐잖아요. 그럼 내가 소유권 상실 당했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죠? 보상 청구. 거기에 대해서 보상 청구 규정이 있어요. 변기 값을 달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3억짜리. 3억짜리 건물인데 변기가 예를 들어 20억짜리. 20억짜리 변기면 동산의 가액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근데 합쳐진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부동산 소유자가 합성물 취득, 동산 소유자가 합성물 취득. 그래도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하고 부동산 합쳐지면 부동산 소유자가 갖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을이 갑한테 뭐 20억 달라 그럽니까? 20억 달라고 보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예, 법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갑의 입장에서 뭐 뜯어가라 하겠죠. 열받으니까. 자, 3번 다르게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됐죠. 이렇게가 되면은 일단 그 소유권이 어디로 가냐? 부동산 소유자한테로 갑니다. 4번 단락.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결국에 이거는 부동산 소유자 거라는 거죠. 가격하고 상관없이요. 자, 그리고 5번 단락입니다. 부동산끼리 부합이 될 수도 있어요. 부동산끼리. 예를 들면 증축을 하게 되면 부동산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자, 6번입니다. 주유소 보면은 지하에 유류 저장 탱크가 있거든. 그죠? 주유소 지하에 유류 저장 탱크가 있어요. 이건 토지의 부합물로서 처리합니다. 부합물로. 자, 다음 밑에 4번입니다. 토지의 정착물들. 자, 토지 위의 정착물들은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가 건물, 두 번째가 농작물, 세 번째가 수목인데요. 일단 이 건물하고 농작물 같은 경우는 부합되는 경우가 없죠. 일단 건물은 토지에 절대 부합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토지 따로 건물 따로죠. 그리고 밑에 농작물 있죠. 농작물.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되어 경작작고예요. 경작작거라고요. 물론 농작물이 토지의 부합물로 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런 판례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우리는 과감하게 농작물 나오면. 자, 과감하게 농작물 딱 나왔어요, 시험에서. 그럼 얘는 토지에 부합된다고 부합 안 된다고? 부합 안 된다고 하죠. 무조건. 과감하게. 네? 역사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리고 농작물은 성숙하면 다 경작자 것인 거고 3번 단락처럼 농지 소유자 승낙 안 받고 농작물을 무단경작했다는 거죠. 무단경작해도 경작자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농사 짓고 하시잖아요. 그분들 법을 알고 그러는 거예요. 법을 아니까 그런다니까요. 그분들이 이렇게 농사 지으면 그 자기 거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 명인 방법 갖춰야 돼요. 갖추지 않아도 돼요. 갖추지 않아도.
명인방법 필요 없죠. 성숙하면 다 경작자 거예요. 부합되지 않는다. 다음 페이지요. 자, 4번. 갑이 임차한 을의 토지에서 경작한 쪽파입니다. 여기서 이 쪽파도 농작물이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병한테다가 이걸 매도해버렸다는 거죠. 이때 병은 명인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갑하고 을 중에서 누가 임차인이죠? 누가 임차인? 갑이 임차인이죠. 문장 보시면은 갑이 임차한 을의 토지죠. 갑이 을 토지에 임차인으로 들어온 거죠. 임차인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갑이 여기다 뭐를 심었어요? 쪽파. 네? 쪽파 못 그리겠습니다. 쪽파. 그럼 쪽파는 을 거예요, 갑 거예요? 쪽파는 일단 갑 거죠. 갑소요. 이때 갑은 이 쪽파 소유권 주장할 때 명인방법 필요하다, 명인방법 필요 없다. 명인방법 필요 없죠. 임차권 가지고 한 거니까요. 이미 갑이 쪽파 소유자라는 거죠. 근데 이후에 갑이 이 쪽파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팔아버리셨다. 병한. 땅을 판 게 아니라 쪽파를 파셨다고. 쪽파를. 그럼 병은 경작자예요? 쪽파 매수자예요? 쪽파 매수자죠. 매수자. 이 매수자는 매수자. 쪽파 매수자 같은 경우는 명인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얘는 명인방법을 갖춰야 쪽파 소유권을 가질 수 있어요. 매수자는 매수자. 경작자 아니라서 그래요. 자, 내려갑니다. 수목입니다. 자, 5번에 권원 없이 남의 땅에다가 무단으로 나무 심으면 나무는 토지에 부합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나무 심어요, 농사 지어요? 예? 그걸 농사 짓는 거. 나무 안 심죠, 할머니들. 나무 심으면 다 이렇게 법을 알고 그러는 거죠, 할머니들이. 그래서 나무는 부합이 돼버리죠. 부합이. 토지 소유자 겁니다. 자, 근데 부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6번처럼 지상권자가 나무 심었을 때. 그러니까 지상권자 같은 경우는 토지 사용권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지상권을 가지고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는 지상권자 겁니다. 부합되지 않습니다. 자, 7번입니다. 토지 소유자하고 사용대차 계약을 맺은 사용차주입니다. 여기서 사용대차라고 하는 거는 공짜로 빌리는 거 말하는 거죠. 임대차는 임대로 내고 빌리죠. 사용대차는 그냥 공짜로 빌리는 거. 근데 공짜로 빌렸다고 해도 사용대차 계약을 맺어서 차주로 들어온 거니까 이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권을 가진 상태에서 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그럼 역시 이 수목은 부합되지 않습니다. 6번과 7번은 같은 이유로 토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자, 8번입니다. 토지 임차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아가지고 임차 토지에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이때 이 사람은 둘째 줄에 소유자한테다가는 이 나무 소유권 주장 못한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았어요? 임차인한테만 승낙받았어요? 임차인한테만 승낙받았죠? 그러면 임차인한테다가는 나무 소유권 주장할 수 있겠죠. 승낙받았으니까. 근데 누구한테는 주장 못해? 소유자한테는 주장 못한다는 겁니다. 9번 벌채가 됩니다. 벌채가 되면 이 수목은 그냥 하나의 동산이 돼버립니다. 분리가 돼버렸죠. 그럼 이제 독립한 물건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서 에어컨 좀 보겠습니다. 에어컨. 벽걸이 에어컨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에어컨은 부합물이라 그랬어요? 부속물이라 그랬어요? 자,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죠. 부속물이죠. 에어컨은 건물에 합쳐짐, 안 합쳐짐? 안 합쳐짐. 2번 증축. 증축된 그 부분이 기존에 있었던 건물과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독립성 없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합쳐졌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기존 건물에 부합되는 겁니다. 부합물이죠. 자, 그리고 3번입니다. 부합돼버린 그 증축 부분이 경매가 들어갔는데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거예요. 서류상 누락된 겁니다.
왜 서류상 누락된 거죠? 네? 공무원이 게을러서? 왜 누락된 거죠? 변경 등기 안 해서. 변경 등기. 자, 어떤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을 갑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증축을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그럼 증축해가지고 이게 합쳐진 거죠. 그러면 증축했으니까 증축됐다고 여기에 대해서 변경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변경 등기 했어요? 불법으로 했어요? 불법으로 해서 변경 등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가보면은 떡하니 있는 거지만 서류에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 어떤 은행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죠. 경매 청구를 하게 되면은 결국 경매 절차가 진행될 때는 서류상 존재하고 있는 여기가 경매되는 걸로 보이죠. 여기 지금 증축된 부분은 서류상 누락되어 있는 상태로 진행되는 거죠. 자, 그리고서 결국에 낙찰받은. 자, 을이 이 건물을 경락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거 경락받는 사람은 여기 증축된 요 부분 함께 경락받는다고 못 받는다고? 함께 다 경락받는다는 거예요. 서류상 누락됐다 하더라도 이 경락받은 매수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밑에 시멘트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는 시멘트입니다. 이거를 매수인이 제3자 건물 신축공사에다가 사용했다. 그러니까 갑이 시멘트를 팔던 사람이죠. 그리고 을이 시멘트를 사러 온 거예요. 이렇게 시멘트 사러 왔어요. 시멘트요. 알겠습니다.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갑이 시멘트를 을한테 넘겨주면 자, 시멘트 갖고 가세요. 자, 시멘트 갖고 가세요. 그럼 을이 여기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러는 거죠. 을이 이거 시멘트를 가지고 제가 공사하고 생겼죠. 자, 가서 공사하고 공사비 받으면 드릴게요. 주로 이런 식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갑이 소유권을 넘기는 형태로 계약했다고요? 소유권 유보시켜놨다고요? 자기한테 걸로 유보시켜놨다는 거죠. 아직 매매 대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소유권 유보시켜놓고 일단 시멘트 넘겨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이 소유하고 있는 그 건물에다가 이 시멘트를 이제 공사할 때 썼다는 거예요. 그럼 시멘트를 갖다 발랐다는 거예요. 시멘트 발랐죠? 그럼 시멘트 이제 어디 있어요? 시멘트 이제 없는 거죠. 이제는 시멘트가 있는 거예요? 그냥 건물이 있는 거예요? 건물이 있는 거지, 건물이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서 병이 공사비를 안 주네. 공사 끝났는데 공사비 안 주죠? 그럼 을도 대금 지급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열받잖아요. 갑은 열받으니까 시멘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멘트를 내놓으라고 했던 거죠. 그죠? 병 상대로. 자, 시멘트 이거 내 거야. 시멘트 내놔라. 시멘트. 자, 시멘트 돌려줘.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돼요? 발려서. 시멘트가 다 발렸죠? 그래서 시멘트 돌려달라고 못 한다는 거죠. 이미 시멘트는 건물에 다 뭐가 됐어요? 다 부합된 거예요. 명백하게 부합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뭐 뜯을 수 없는 거잖아. 하나의 건물이 돼버렸잖아. 그래서 부합이 돼버렸기 때문에 시멘트 달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갑이 그 다음 뭐라고 주장했냐, 병한테. 그러면 부합됐기 때문에 내 시멘트 소유권 상실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 이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니, 갑은 시멘트 소유권 상실 당했는데 왜 보상 청구 못 하는 겁니까?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해서 시멘트 넘겼던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갑이 취해야 되는 거는 매매 대금 채권을 가지고서 매수인한테다가 매매 대금으로 절차적으로 청구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상황. 병한테 가서 보상 청구할 문제는 아니야 라고 했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들여다보면 굉장히 복잡한데 뭐 이렇게 요약하자면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자, 지금 둘째 줄에 제3자가, 여기서 제3자가 병입니다. 병이 매도인 갑 소유권 유보를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뭐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죠. 시멘트는 부합된 거죠. 왜 부합된 거죠? 발렸습니다. 당연히 부합됩니다. 부합이 안 될 수 없잖아요. 발렸죠? 부합됐다. 5번 매수인이, 저 을이 제3자 병과 도급 계약을 했고 매도인 갑에게 소유권이 유보돼 있던 그 자재를, 이것도 시멘트입니다. 제3자 병 건물에다가 부합을 시킨 겁니다. 이때 매도인 갑은 선의무과실의 제3자 병한테다가 보상 청구할 수 없다고 했던 사람. 보상 청구도 할 수 없다고 했던 사람. 보상 청구를 해라, 매매 대금으로 청구해라. 매매 대금으로 청구해라 라고 했던 사건입니다. 자, 이제 밑에 공유가 나오고 있죠. 좀 쉬었다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